네, 제가 원하는 의예과를 가지 못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 점수가 못 나온 것도 그렇고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 점수였던 것도 재수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재수는 작년에 수능 가채점을 하고 나서 거의 바로 마음 먹었었는데 제일 크게 걱정했던 거는 내가 1년 더 한다고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 재수까지 했는데 또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였던 것 같아요. 또 먼저 대학 간 친구들은 대학에서 놀고 있는데 그것도 부러워서 자괴감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역 수능을 쳐보고 고3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대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의대를 가고 싶었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자유로운 편이고 관리해준 사람이 없으면 자꾸 놀고 시간에 멍 때리고 그랬는데 제가 재수를 재종반이나 독재를 가서 했으면 고3 때랑 똑같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숙학원을 가서 저를 좀 관리해주기를 바랬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퍼가 관리가 빡시다는 얘기를 듣고 강남 하이퍼 의대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소문대로 학과 담임 선생님들이랑 학습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관리를 빡시게 해주셔서 면학 분위기가 잘 잡혔고 아이들도 다 본인이 생각이 있어서 기숙학원에 온 애들이라서 그런지 서로 공부할 분위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랑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관리랑 질문 당직을 뽑고 싶은데 생활관리는 자습시간,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취침 측면에서도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학원 내 사건 사고 없이 오롯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 당직 시간에는 일주일에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요일별로 질문을 받아주시는데 전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강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모르는 게 생기면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인강 사이트에서 질문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곳에서 주는 답변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모르는 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 당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활용했고 취약점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현역 때는 수능도 쳐보지 않은 상태이고 적당히 공부해도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능을 한번 쳐보고 나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수능은 고3 때 치는 모든 모의사 중에서 체감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재수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고 했고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 방법에도 차이가 생겼는데 현역 때는 문제를 그냥 많이 풀려고 하는 양치기를 했었는데 양치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문제에 쓰이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공부 방법을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국어는 기출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기출을 분석하지 않고 다른 사설이나 봉투 모의사를 푸는 건 좋지 않아요. 기출을 두세 번씩 보라고 하면 문제가 기억난다고 왜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평가원 기출 문제를 두세 번 보는 거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지문을 다시 보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지문이라도 3달 전에 본 것이랑 지금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난 뒤에 다시 지문을 보고 전에는 몰랐던 내용이나 형식을 알아보는 것이 기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어 기출은 80분 풀고 분석할 때는 선지의 근거가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문학은 평가원에서 내는 표현이나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보고 보기나 선지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은 수능을 쳐보니까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정기반 들어와서 한 달 정도는 교과서나 정석 같은 개념서를 정독하고 정리만 열심히 했습니다. 고3 때 기출 양치기를 해보니까 이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개념을 우선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이 문제에 쓰였는지를 옆에다가 하나씩 적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를 볼 때도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보여서 헤매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찍다시피 맞췄거나 잘 몰라서 오래 걸린 문제들은 맞췄더라도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답지를 봐서라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번 분석하고 관련 개념을 적용해보고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음에 봤을 때도 오래 걸리거나 모르기 때문에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어는 제가 현역 때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해서 기본이 안 돼 있었고 이상한 스킬에만 의존했었습니다. 근데 수능을 쳐보니까 기본기가 없으면 다 막히는 걸 느껴서 재수할 때는 6월 평가원 전까지 단어와 구문 공부만 매일 했습니다. 단어는 학원 교재로도 충분하고 구문 공부는 인강 강사 강의를
6월까지 복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글이 잘 읽히고 고3 때 들었던 스킬도 아니까 영어 풀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단어랑 구문은 꾸준히 공부하고 스킬을 조금씩 더 배우면은 영어는 1등급 받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탐구는 제가 화원과 세원을 공부했었는데요. 화원과 세원의 경우는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정확히 다지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화원의 양적 관계랑 중화반응, 반응성 부분의 킬러 문제들이랑 세원의 유전 문제는 처음 봤을 때 어디서부터 건져야 되는지 본인만의 순서를 생각해둘 필요가 있고,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을 수능 때도 능숙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습 시간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공부하면 안 되고 최소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과목을 공부할 건지 정도는 아침에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학습 플래너인 HSP를 최대한 활용했었는데, 학습 플래너에 학습 계획을 세밀하게 짜고 과목별 시간 분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개념적 인강은 안 듣고 약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인강만 들었습니다. 재수생분들은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돼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개념 인강부터 다 듣는 거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고 인강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재수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성적이 잘 안 나올 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평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더 했는지 아니면 공부 방법이 틀렸던 건지 걱정이 많아지고 재수해도 안 되는구나 등의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2일 동안 방황하다가 저는 담임쌤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고 그동안 해왔던 제 공부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하던 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다시 올랐어요. 공부법을 바꾸신 분들은 그 공부법이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그 공부법이 맞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걱정 말고 하던 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1년을 더 하게 된다는 것에 되게 많은 느낌이 드실 것이고, 먼저 대학 간 친구들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더 공부해서 그들보다 좋은 데에 가면 돼요. 이미 하기로 한 재수니까 1년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재수 1년은 정시 공부만 하기 때문에 사용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1년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은 이미 수능을 쳐봐서 아시겠지만 어떤 모의사보다도 체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